꽃미남인가요, 제가? 어디서 저 잘못된 정보를 듣고 티업을 해주셔서 제가 나오면서 다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전쯤인가 그 최충희 사장님께서 전화로 저기 위닝그룹 랠리에 강사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제 위닝그룹이라는 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그룹의 랠리에 가는 것도 너무 이제 부담이 되고, 더군다나 그 시간이 첫날 저녁 메인 강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저는 뭐 둘째 날이나 뭐 첫날 첫 시간이나 이렇게 뭐 그런 시간에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통상 저희 위너풀도 첫날 저녁에는 500만 장 잡고 리더 사장님들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부담 하나도 갖지 말라고 하시는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간표를 보내주신 걸 보니까 이제 좀 부담이 덜어지더라고요. 둘째 날 저 하정렬 사장님이 강의하시는 걸 보니까 위닝그룹은 메인 강의가 둘째 날이구나. 저희랑 좀 많이 문화가 틀리구나. 그 부담이 한국에서 덜어졌는데요. 평소에 우리 최수기 신영필 사장님, 그리고 하정렬 사장님, 최충희 사장님, 그리고 또 저희 그룹에 강의를 또 오셨었던 우리 김민철 사장님까지 평소에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리더풀 그룹의 많은 사업자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리더 사장님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부담이면서 또 이제 영광입니다. 저는 이게 뭐 폭발적으로 사업을 성장한 사업자도 아니고요. 아까 저기 팬클럽 시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3개월 만에 10명의 팀원을 모으지? 요즘은 정말 사업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1년 반 동안 랠리에 저희 와이프랑 둘만 왔었거든요. 그리고 골드 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가 드리는 저의 이야기가 좀 더디더라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장님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일부러 멘트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입니다. 제가 장가를 잘 갔죠? 저희 와이프는 좋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저희 와이프는 음대 출신의 음악인이었고요. 그래서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온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저희가 어떻게 뉴스킨을 만나게 됐냐면, 저희 고등학교 친구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품을 권유를 해줬고, 저희 와이프의 그 여드름이 뉴스킨 제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와이프의 여드름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실은 제가 뉴스킨에 관심을 가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와이프가 좋은 화장품을 쓰는가 보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부정이 좀 컸었던 사람인지라 뭐 당연히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는 눈꽃만치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제 2대 스폰서가 정현모 사장님이었어요. 저랑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저보다 먼저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광진아, 너한테 굉장히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이번 주 뭐 토요일에 시간이 괜찮겠냐, 꼭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강의가 있다. 길게 말은 했지만 뉴스킨 사업 알아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전화상으로 그런 요청이 오니까 제가 쉽게 이제 거절을 했죠. 어떻게 거절을 했냐면, 현모야, 이번 주 토요일에 내가 선약이 있으니까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나면 너한테 전화를 할게. 그 얘기는 뭐예요? 전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알아볼 생각 없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가 요청을 하니까 사실은 뭐 명월차게 거절을 할 수 없고 그렇게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눈치가 없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광진아, 이번 달에는 시간이 언제 나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포석을 까는 거죠. 네가 빠져나갈 수 없게. 그래서 그렇게 한 여러 차례 거절을 하고 나니까 이러다 친구 의가 상하겠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들어보마. 그리고 이제 선릉역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 뉴스킨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제대로 알아봐서 단점을 찾아내서 다시는 나한테 뉴스킨 사업을 얘기 못하게 만들리라. 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갔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을 이제 뒤흔들었던 그것이 바로 이제 바이오포토닉 스캐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이오포토닉 스캐너의 원천 기술이 이제 라만 분광학이라고 하는 기술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속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 전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그 라만 분광학을 들어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니 화장품 회사에서 라만 분광학을 이용해서 뭔가 신체 내의 영양 상태를 측정한다고? 너무 좀 쇼킹했었어요. 그리고 봤던 영상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CNBC의 바이오스캐너의 소개 영상입니다. 아니 이런 좀 마이너한, 좀 인식이 좋지 않았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만들어낸 아이템이 이런 공중파 방송 수시간에 보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이제 호기심을 끌어올리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 사업을 좀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이오스캐너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한 호기심이 알아보게 만들었지 사실은 사업을 할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하나 잘했던 선택이 뭐였냐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그래서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사실 이 사업을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사업 설명을 이제 듣게 되었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저는 바이오 스캐너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 이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냥 뭔가 제품을 입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무장수의 비율을 듣고 이 사업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뉴스킨 파마넥스의 제품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재구매가 만들어지는 그런 유통망을 만들고, 그 유통망에 의해서 계속해서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그런 재구매에 의해서 저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벌므로써 그런 안정적인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니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는 그냥 겉모습으로 제품을 파고 다니는 세일즈라고만 생각했었던 이 사업이 이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이제 놀라게 되고,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세미나를 이제 들으러 오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릉역으로 처음 이제 발걸음을 옮긴 뒤부터 2달을 이제 알아보게 돼요. 꼬박.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같이 세미나를 듣게 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근데 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흔들었던 건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성취해내고, 그걸 통해서 정말 선택된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확신이 올라가게 되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입문했었던 뉴스킨이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 기간이 약 2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에게 강의 한두 번 듣고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강의 몇 번 듣고 나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하지 말고, 저는 좀 더뎌서 2달이지만 한 달 정도는 정말 열심히 알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정말 그 2달 동안 저의 인식이 바뀐 걸 생각하면 사실 참 기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저의 선택이 이제 사업을 선택하고 변화를 선택했던 것들입니다. 처음에 제 스폰서님이 권해주었던 책이 2권이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책들은 저희 위너풀 그룹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읽어야 될 필독서들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2권을 뺀 소개 마케팅과 100만 불짜리 습관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모두 LOI 동의서를 내기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을 듣고 바로 읽었던 책이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답니다. 그 책을 빌려주시면서 또 한 말씀을 더 해주셨어요. 그냥 책 빌려주면 언제 다 읽을지 모르잖아요. 그 책을 빌려주면서 이거 네가 읽고 나서 다른 사람 또 읽어야 되니까 3일 만에 읽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3일 만에 읽었죠. 3일 만에 읽으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1년 버티면 성공한다는 이 마카야넨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또 뉴스킨의 리더가 쓴 책이죠. 그 안에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어려움, 그 어려움을 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주옥같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제 일본 저자가 쓴 책이죠. 이 두 책을 읽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 책 읽고 나서 LOI 동의서를 내야 된다. 이 책 읽고 나서 액션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제 오해, 부정, 그리고 갖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이제 스스로 액션을 할 수 있게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제가 스스로 스폰서님 찾아가서 사장님, 다음 달부터 제가 동의서 내고 사업 시작할게요. 스스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해 과정이 없으면 스스로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내가 액션을 취할지 사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인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제품을 썼긴 썼지만 사실은 와이프 혼자 이렇게 조용히 썼던 스타일이지라 저희 부부 다 이제 모두 다 그냥 제품을 혼자 조용히 쓰는 회원 한 명이었어요. 소개 한 명 해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10여 년 이상 하면서 저희로부터 확산되어진 이제 매니아의 숫자가 뭐 4,000명이 얼추 훌쩍 넘어갔죠. 근데 저희의 첫 번째 회원이 누구였냐면 저희 이제 처형이세요. 사실 제가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그리고 금속공학과의 하부 200명 중에 여성 하부 6명이었어요.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네. 또 저는 이 여자 사람과 별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데모스트레이션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족부터 공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처형한테 좋은 거 좀 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집에 이제 모시고 와라. 그래서 2차 저차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시라고 해라. 근데 저희 와이프가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강의 듣게 되신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귀담아듣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언니한테 언니 우리 집 있다가 오후에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왔던 이제 처형을 제가 앉혀놓고 자그마치 2시간을 이제 대모를 하게 됩니다. 네. 이미 간파하셨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간 들은 뉴스킨 강의에서 들은 모든 내용을 쏟아부기 시작합니다. 피부 구조도 그리고 뭐 NAPC가 콩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진 거. 네. 그러니까 긴 설명을 장기간 듣게 되니까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이제 졸리게 되겠죠. 졸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장장 데몬 2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기대감에 부풀었죠. 가족이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하니까 한 100만 원치 사주지 않으실까? 네. 근데 비누 하나, 샴푸 하나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잠을 못 잤죠. 가족이 정말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중에 여쭤보니까 저희 처형이 너무 두려웠대요. 뭔가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면서 이걸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빨리 여기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비누 하나, 샴푸 하나 그냥 사주신 거죠, 말 그대로. 제품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냥 탈출하려고 사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나중에 매니아가 되셨고요. 180도도 쓰시게 되고 그 처족파도 파마넥스를 먹게 하고 그리고 소개도 해주고 지금은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시고 지금은 에메랄드 파트너가 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때는 너무나 이제 좀 속도 상하고 사실은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첫 도전을 했는데 일종의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 잘한 게 뭐냐면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 나왔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 그리고 아니 뉴스킨 사업을 그 멀쩡히 좋은 직장 다니고 있던 제비가 갑자기 화장품을 발라대면 처형이 놀라겠느냐 안 놀라겠느냐. 듣고 보니까 놀랄만 하죠. 좀 이렇게 좀 사람의 좀 어떤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지금 제품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그 이후에도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다음에 더 잘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무사히 3개월 만에 또 LOI도 통과를 하고 이제 사업자가 이제 됐죠. 그레이스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게 제 힘으로 대리점이 됐다라는 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소비자들을 그렇게 형성해서 대리점이 된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가 해낼 수 있는 사업임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임했거든요. 근데 이게 2차저차에서 대리점은 되었는데 우리가 대리점 됐다고 이 사업에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죠? 이제 리크루팅을 해야 되죠. 팀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대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생각했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중에 야 내가 이 사업 이야기하면 광진이 네가 하면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알았던 친구들이 여러 있었거든요. 한 10명 정도가. 네. 그 10명한테 순서대로 박살이 나면서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내 뜻과 다른데? 어떤 친구는 네가 하는 거면 별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미쳤냐 내가 그런 일을 하게?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지? 그럼 그런 일을 하는 나는 뭐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네가 월 300만 원 버는 거 저기 확인하면 300만 원 벌게 되면 그때 하라 이랬던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랬던 친구들 요즘 이제 만나면 이제 좀 부러워들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이 사업에서의 어떤 성공, 직급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지만 무언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여지나 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면 미쳤냐 이랬던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광진이 네가 그때 얘기했을 때 좀 나도 알아볼 걸 그랬지? 네.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넌 못생겨서 못해 이놈아. 넌 못생겨서 안 돼.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속이 후련하던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속이 상했죠. 아니 지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보라는 건데 그런 격한 반응들을 보이니까 야, 이 10명의 리스트가 그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지워지고 나니까 누가 내 사업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이제 두려움이 이제 몰려 들어왔죠. 그냥 난 여기서 이제 멈춰지고 마는 건가? 그러면서 두려움이 막 몰려들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한참 저희는 그 라면 그룹에서 함께 랠리를 하고 시스템을 공유했었어요. 저희 이제 정영무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팀원이 많지 않을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병훈 사장님께서 홀드 미팅이라는 걸 주관을 하고 제가 이런 어떤 인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미팅을 소개해 주시면서 사장님이 찾는 어떤 무언가 답이 이 미팅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홀드 미팅에 참석하게 됐는데 홀드 잘하시죠? 근데 저는 홀드라는 걸 접하고 나면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아니 아는 사람한테도 이게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데 모르는 매장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제품과 사업을 이야기한다고? 근데 그 미팅 안에 지금 이제 기라성 같은 리더가 되신 무슨 뭐 김성호 사장님, 강원 사장님, 강명 사장님 본인도 그러시고 홀드로 결과를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저런 어르신들도 결과를 내시는데 나처럼 이렇게 싱싱한 젊은 사업자는 당연히 결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죠. 근데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문도 못 열겠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열려고 이제 다가갔던 미용실 안에 원장님이 뭔가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계시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면 방해가 될 테니까 후퇴를 해야겠다. 다음에 손님 없을 때 다시 와야지. 그리고 집에 가고. 그랬던 기간이 몇 달이었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집에 들어가면서 오늘 또 성과 없이 돌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가 너무 부족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크리스틴 하라고 하는 베트남계 이제 미국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시각 장애인이에요. 후천적인. 근데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이 크리스틴 하라고 하는 이 여성이 미국의 그 마스터 셰프라고 하는 프로그램,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프로그램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좀 잠깐 보실게요. Christine, let's go please. I'm really worried. I'm not even sure if the bottom crust cooked all the way. I had no idea what the pie was like on the inside. That's really scary. I feel like I need a miracle, but honestly, I think I'm gonna be going home. First of all, I've never seen you that flustered. And then, with barely 18 minutes to go, you still were not in the oven with your apple pie. What the hell is going on? Honestly, Chef, there's just no excuse. I was flustered and I'm not experienced with making pie at all, so there's just really no excuse. What do you think this pie looks like? I think it probably looks like a pile of rubbish. Visually, it looks stunning. It's a nice crisp, dark brown colour on the edge. Thank you, Chef. The sugar has almost glazed the pastry. That's it. Yourself. Be bold. Yes, Chef. Okay. Pie underneath. The pastry looks cooked. Can you hear that on top? Yes, Chef. What does that sound like to you? It sounds good and crusty. Good and crusty. So, stop feeling upset with yourself. Okay? You've got to start believing yourself more. Okay? Come on. Come on. Right. Hear that? Yes, Chef. There's not a soggy patch on there. That's all the way round. Okay? Can you hear that? On the balcony you can hear that, right? Yeah. And it's intact. Right in front of your very eyes, I have a wedge Oh, thank God. of a beautiful apple pie. And the flavour? The flavour's amazing. Okay? It's delicious. So well done. Okay? Congratulations. Really good job. From the start, she captivated us with her authentic Asian flavours and techniques. I believed she could make it this far. With so many obstacles to overcome. Father, can you help me? It scares me. I'm not here to just be an inspiration, to be a gimmick, you know? I want to be taken seriously. She staked her claim to the title by relying on her instincts and her palate. It's like Vietnamese dessert. This is a smart use of spices. It is wildly flavorful. You cook like an angel. My life would change if I win this thing. I can finally have my face on a cookbook and open restaurants and cafes. I want that title. This, honestly, has been the most difficult, the most compelling decision we've ever had to make in the history of MasterChef. Both of you exceeded our expectations. As you know, there can only be one winner. And that winner of $250,000, a unique opportunity to publish their very own cookbook and to get their hands on this coveted title. The winner of MasterChef. Congratulations. Christine!
smashed all the obstacles I've been through. Going up against such awesome, amazing cooks. I'm living proof that dreams come true against all odds. 감동적이셨어요? 격하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약간 그걸 유도한 것도 있습니다. 수십 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적이고 분명히 마스터 셰프가 되는 걸 아는데 마지막에 긴장된 순간에 함께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뭐 장애가 있는데도 저런 걸 이겨낸 어떤 불굴의 의지 뭐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 영상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이 크리스타 하라고 하는 여성의 남편이 이제 한국인인데요. 이 전체 영상을 보면 그 남편의 헌신적인 어떤 노력이 정말 이 크리스틴의 어떤 그런 어떤 장애를 얻게 하는 큰 힘인 걸로 이제 계속 묘사가 됩니다. 결국 이제 자기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그런 난다긴다 하는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셰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이 영상에 보면 정말 화딱지 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1대1로 경쟁하는 그런 미션 중에 상대가 크리스틴이 장애인인 거 알고 그 손 막 찔리는 그 게 종류를 요리 재료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막 찔리고 그런 거 나왔잖아요. 정말 못된 녀석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어떤 콜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계속 시도를 주저하고 몇 달이 흐른 그 시점에 한 분의 또 강의를 듣게 돼요. 안동근 사장님이 그때 이제 랠리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왜 웃으세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강의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그 사장님이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무언가 이렇게 사업을 성취해 나가는 그 스토리에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을 깨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사실 그때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정말 콜드를 제대로 도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제가 울었던 이유가 내가 이 사업을 선택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이 사업을 내가 통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언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제가 너무 이제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 사업을 선택했었던 초기의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이유를 다시 재인식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런 강의를 통해 받은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콜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요건 제가 김땡땡이라고 하는 어느 피부샵 원장님으로부터 제가 20년 이상을 소개받은 겁니다. 뭐 이게 대단한 성과는 아닙니다. 네. 뭐 저희 그룹 안에는 뭐 한 명으로부터 뭐 60명씩 소개받아 나가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집 근처 피부샵 원장님이셨는데요. 제가 이제 콜드를 나갔고 근데 이제 그분이 조금 이렇게 시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명함하고 제품 안내서 하나 두고 가라고. 그래서 두고 가라니까 두고 가야 되죠. 네, 두고 이제 나왔죠. 근데 제가 홀드하면서 잘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문했던 곳에 전화번호를 항상 핸드폰에 저장을 했는데 2달 정도 뒤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번호가 클레오파트라 피부샵. 여기 내 집 근처 갔던 곳인데? 그래서 흥분되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전화를 받았죠. 네. 그래서 원장님이 리프트팩 하나 사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래서 초짜들은 거기서 이제 뭐 버벅대거나 그랬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원장님 제가 이따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집 근처니까 돌아가는 길에 방문을 했고 방문을 해서 원장님 리프트팩보다 더 끝내주는 아이템이 있는데 갈바닉 스파라고 그때 이제 갈바닉 2가 나왔을 텐데 아무튼 갈바닉으로 하여간 전국적으로 엄청난 임상이 쏟아져 나올 때였는데 원장님의 또 턱을 이제 갈바닉으로 날려드리고 그 원장님이 정말 엄청나게 좀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아나간 거예요.
그 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일대 3명을 찾았어요. 그때 또 콜드 미팅에서 강병훈 사장님이 비가 올 때 콜드를 해야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면 손님이 없으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 네.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그때마다 열심히 콜드를 했죠. 그래서 양복도 뭐 여러 벌 진짜 땀에 찌들어가지고 버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네. 비 올 때 막 비 맞고 들어가면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날씨 좋을 때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콜드로 구축한 저희 일대 라인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피부샵에서 세라님, 그 피부샵에서 관리를 받으러 온 50대 여사님, 그 여사님을 저희 와이프가 대문을 하고 그 대문을 받은 그 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해서 딸을 부르더라고요. 여드름난 딸을 불러서 바로 대문을 하고 그 딸을 통해서 대학 동기를 소개받고 그 대학 동기의 중학교 친구를 소개받은 친구가 저의 또 일대 파트너가 됐고요. 또 그 피부샵에 일하고 있는 관리사분이 소개해준 저 동두천에 있는 피부샵 원장님, 그 원장님의 또 친한 동생이 저희 일대 파트너가 되고, 또 뭐 헤어샵 같은 경우는 뭐 그 헤어샵에 손님으로 온 분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콜드로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대들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류 매장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집 근처에 있던 의류 매장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접고 사업을 하셨고, 한국체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스캐너를 가지고 많이 했었던데 운동부를 콜드를 가가지고 스캐너 측정을 하고 이제 제품을 전달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한국체육대학교도 그냥 스캐너 끌고 막 갔었어요. 그래서 갔던 곳에서 펜싱 선수 금메달리스트도 만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제 배드민턴부 연습장에 갔더니 그날 어느 실업팀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명함 드리면서 근데 거기서 스캐너를 이해하지 않고 뉴스킨을 이야기했더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업팀 선수가 소비자가 되고 그 실업팀 선수의 기숙사 룸메이트가 소비자가 되고 그 룸메이트가 소개해준 후배가 소비자가 되고,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 중에서 저희 또 일대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SNS로도 최근에 일대 파트너가 한 명이 생기긴 했는데, 진짜 예전에는 정말 대문 한 명 잡으려고 하루 종일 진짜 콜드를 해도 대문 한 명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정말 SNS로 정말 땀 흘리지 않고 대문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정말 뉴스킨 사업이 이 SNS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정말 바람에 이제 돛단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드로 저희 일대들을 만들어 나간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한 3박 4일 걸립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인맥이 없었던, 저랑 와이프 결혼식에 둘이 합쳐서 친구 15명 왔거든요. 제 친구와 1명, 와이프 친구 6명. 그리고 그 친구 중에서 제품을 쓰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콜드를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시간이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그런 과정 중에서 실력이 쌓이고, 그래서 참 그 과정들이 좀 힘들기도 하고 험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더디기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 그리고 사업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 저희처럼 인맥이 없고 그리고 가진 역량이 크지 않은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두려워하고 자신감 없을 때 우리도 당신들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믿고 따라오면 당신들도 분명히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과 근거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의 지금 소중한 자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들 좀 복이죠. 하지만 인맥이 없고 처음 시작이 미진했을지라도 저희처럼 결과를 더디더라도 내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테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구 독일의 이제 총리의 일화입니다.
이 친구랑 이제 사냥을 나갔는데 같이 사냥을 나온 친구가 늪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 저도 빠져본 적은 없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빠져들어가죠. 네. 나오려고 밟아놓치면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늪에 빠져들어가는 이제 친구를 이제 구해야 하긴 하는데 주위에 무슨 뭐 줄 같은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총을 이렇게 들이밀어도 팔이 닿지 않고 지금 조금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가 이제 빠져 죽게 되겠죠. 친구는 이 비스마르크한테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가만히 있다가 자네가 그렇게 빠져 죽는 걸 내주면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당신의 고통을 내가 빨리 끊어주겠다. 그래서 총을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 친구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도와줘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총으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미친 듯이 힘을 내가지고 늪을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봐 친구, 아니 어떻게 늪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한테 총을 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니까 내가 총을 겨누면 자네는 분노할 테고 그 분노만이 자네를 늪에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무언가 내가 처해 있는 난관을 헤쳐나갈 때 밝은 희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도 때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주업으로 하던 저희 와이프 또 이제 함께 전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오로지 두 부부의 수입이 이제 뉴스킨 수입이 이제 전부가 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때가 사실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와이프가 합류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와이프의 수입이 제로가 되니까 그때 사실 저희가 이그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킨의 수입이 크지 않았을 때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GV입니다. 5천 GV 안 하면 우린 굶어 죽는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5천 GV 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파트너들한테도 이 5천 GV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려요. 성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써놨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다. 5,000GB 정도 하려면 매니아가 한 40명 정도 돼야 되죠. 40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든다는 건 이제 좀 실력이 쌓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명 정도의 매니아를 만든다는 건 소개도 좀 받을 줄 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뭔가 실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대도 할 수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40명 정도의 매니아에서 적어도 4명 정도의 파트너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5,000GV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그룹 전체에서 1년 토탈 GV 넘버원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5,000GV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지만 이 5,000GV 안에서 파트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저희가 골드가 되는데 1년 반이 걸렸는데요. 그 뒤로 6개월 만에 이제 루비가 이제 됐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이 5,000GV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경채 씨라고 하는 사장님의 월 순수익이 얼마죠? 네. 이분이 이 전달에 올렸던 편의점 매출이 한 6천만 원 남짓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6천만 원 매출을 올리면 그 중에서 이러한 고정비를 다 빼고 순수익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순수익으로 300에서 400을 가져가려면 7천에서 8천 정도 매출을 올려야 된대요. 이 김병철 씨는 그 편의점 처음에 오픈할 때 내가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은 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시작했을까요? 모르고 시작했을까요? 알고 시작하죠. 그걸 어떻게 모르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에 상당수가 모르고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아. 나 1억 정도 투자하고 인테리어 멋지게 하고 여기 뭐 상권 분석해보니까 뭐 유동인구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장사 잘 되겠지. 막연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폐업들을 많이 하죠.
내가 5천에서 1억 정도의 투자비를 들여서 자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순수익이 그달 40만 원밖에 안 돼. 바로 접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노력할까요? 노력하겠죠. 사실 저는 뉴스킨 사업이 그 수많은 열심히 살고 계시는 자영업자 정도의 노력만 하더라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너무나 이 사업을 하면서 뉴스킨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제 파트너들 중에 좀 있었어요. 베트남의 하노이 포로 수용소, 미국의 패전 이후에 그곳에서 8년 동안 갇혀 있었고 부하병사들을 돌봤던 스톡데일 장군은 그 힘든 포로 수용소 생활을 견디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거야라고 무조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병사는 죄송합니다. 그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상당 기간 고향에 가기는 힘들게 현실이다 라고 생각한 현실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다잡으면서 오랜 수용소 포로 생활을 이겨냈고 결국 살아남아 고향 땅을 밟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은 낙관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긍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긍정과 낙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한 낙관주의보다 사실은 이런 좀 냉철한 현실주의가 사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간 정도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희망은 잃지 않고 품고 가지만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이 저쪽인데 저기까지 도달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리감을 인식하고 사업을 하는 것. 막연한 낙관주의자들 중에 변화를 거부하고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1년 2년 사업을 하면서 결과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실 냉철하게 직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몫을 해내고 그런 어떤 과정 중에 변화를 하고 성장을 하고 결과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극한 그 현실주의자에 가까웠는데 좀 중간 정도의 어떤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항상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는 너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와이프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궁합이 이게 잘 맞은 거죠.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중간 지점을 잘 찾으면서 사업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인데요. 참 초기에 여의치가 않았어서 저희가 글로벌 컨벤션을 2012년도에 처음 가게 돼요. 한 5, 6년 정도 훌쩍 흘러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사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가려면 둘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둘이 함께 가려면 적어도 600에서 700만 원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안타깝지만 스폰서님들과 저는 형제 라인이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꼭 가야지 2년 뒤에 또 못 가게 되고 다음에 또 가야지 또 못 가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힘들게 이제 첫 컨벤션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사실 참 어떤 큰 비전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전은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을 꿈을 꾸기는 어렵거든요. 무언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직접 봐야 되고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눈으로 봐야지만 꿈을 꿀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강의로, 책으로 그 비전을 그냥 간접 경험을 했다면 이 처음 참석한 글로벌 컨벤션에서 그런 수년간 뭔가 좀 막혀 있었던 제 안에 어떤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데요. 이 첫 컨벤션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백만장자 인정식이었어요. 물론 블루다이아몬드 인정식도 너무 쇼킹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새로 탄생한 뉴 블루다이아몬드들이 정말 개떼처럼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서 저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블루다이아몬드가 되는데 왜 내가 못하겠어. 그리고 백만장자 인정식 때 어느 한 70 정도 되는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팡이를
짚고 이제 올라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업을 오래 하셨을 것 같고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겠죠 아마. 근데 그 바로 뒤를 그 동남아 쪽 리더인 것 같은데 20대 초반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이제 돌 정도 지났을 만한 아이를 안고 이제 그 뒤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업한 지 몇 년 안 됐겠죠. 10살 때부터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인이 돼서 했을 테니까. 그래서 앞선 그 70대 리더 사장님을 보면서 자, 결국 포기하지만 해내는구나. 그리고 뒤에 그 젊은 리더들을 보면서 무언가 정말 제대로 기준 잡고 사업을 열심히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도 백만장자가 되는 사업이구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참 오래도록 더디게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제 또 열정과 에너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상태는 엄청나게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한 3개월 가더라고요. 다시 또 과거의 그런 정말 나쁜 습관과 이걸로 금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또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년 뒤에 또 컨벤션을 가죠. 그때는 돌아오면 한 6개월 가게 되더라고요. 열정. 그렇게 몇 번 컨벤션을 참석하고 나니까 지금은 컨벤션을 가든 안 가든 간에 1년 365일 열정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좋은 권유는 아니지만 사업을 결정을 했으면 큰 비전을 보기 위해서 컨벤션 참석을 되도록 빨리 하라고. 올해도 10월에 있죠. 만약에 아직 컨벤션을 가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다고 무슨 빚을 내서 가시면 안 됩니다. 다녀오고 나서 정말 내가 제대로 된 대가집으로 할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꼭 컨벤션에 가셔서 그 수많은 어떤 성공자들이 쏟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뒤따르는 어떤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루비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가 되고 다이아몬드로 참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저도 이제 랠리에서 이제 저희는 40 어버브라고 하는 시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40를 수상을 했는데 그 시점부터 숫자가 이제 늘지 않는 겁니다. 줄기도 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확 줄기도 했다가 또 회복됐다가 좀 늘었다가 섰다가 다시 확 줄기도 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뭔가 왜 이렇게 파트너들이 이렇게 나만큼 이제 못하지? 이렇게 핀업을 못하지?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하고 나는 저때 저런 어려움 닥쳤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냈는데 왜 저기서 쉽게 무너지지? 이게 뭔가 팀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 자신에서 찾기보다는 파트너와 탓을 한다거나 주위 환경을 탓하거나 거기서 더 심해지게 되면 누구 탓하게 되는 줄 아세요? 스폰서 탓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저도 뭐 그런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영상 하나 좀 또 보여드리겠게요.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배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눈밭에서 자외선을 많이 쓰니까 고글을 쓴다고 다 차단되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안과를 갈 때마다 너 두 눈 다 안 보이고 싶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대회 때 4등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경기를 꼭 해야겠다. 안 그러면 절대 포기 못하겠다 싶어서 다시 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이 12년, 13년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메달을 따는 게 큰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는 게 꿈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라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재림 선수의 가이드를 뽑는다는 게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히게 돼서 유일하게 코스에 2명이 내려갈 수 있는 경기입니다. 눈이 불편한 선수들을 위해 코스를 안내하는 시각선수의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가다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안녕?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삶을 꾸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내가 언니의 가이드지만 언니는 내가 가장 존재하는 언니야. 저희가 이제 미팅을 주관하고 사업을 해나갈 때 자꾸 미팅을 지각하고 또는 안 나가고 그 사업의 성과가 더디고 그런 파트너들을 볼 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성공하겠다고 와놓고서 왜 이렇게 미팅을 안 나오고 왜 사업을 열심히 안 하지? 근데 어쩔 때 진짜 그런 어떤 분노 때문에 막 와이프랑 차 타고 집으로 가면서도 야 아무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막 험담 아닌 험담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 분노하는 저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들의 행동에 분노를 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그룹을 키워야 하는데, 나는 그래서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얻어야 하는데 그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내 성공이 더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파트너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내 성공이 자꾸 더뎌진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제가 뭔가 그러면서 파트너들에게 뭔가 카운셀링을 하고 뭔가 질책을 하는 그 이면에 드는 생각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반성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러한 분노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말,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셨고, 그분들 중에는 분명히 어쩌면 저 때문에 사업을 그만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파트너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아까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스폰서와 파트너,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파트너가 있죠. 근데 파트너가 스폰서를 필요로 하죠. 하지만 스폰서인 나도 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그런 사업이에요. 서로가 돕고 서로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스폰서십입니다. 그 사업을 이제 더디게 성장을 하면서 참 더디게 깨달았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평생 친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진짜 제대로 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라면 그냥 평생 친구 정도가 아닌 정말 평생의 동반자가 돼야 되는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지 직장 상사와 동료처럼 그냥 뉴스킨 할 때만 잠깐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럼 내 파트너가 잘 돼야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근데 내 파트너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파트너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내 파트너가 잘 될 것인가. 초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파트너가 정말 올바른 그런 어떤 건전한 성공 인식을 갖고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 그와 더불어서 핀업도 해야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고, 그가 리더로서 성공하고, 그가 사업에서 성공을 하고, 그런 파트너들이 많이 늘어나야 정말 내가 성공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관점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단지 표면적인 행동,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성과 때문에 일이 하지 말고 정말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더디더라도, 나도 더뎠는데 그도 더딜 수 있는데, 파트너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고 정말 멋진 어떤 그런 멋진 생각을 하는 어른다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도 도와야겠구나. 도우려면 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파트너들의 생각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종지 같았던 제 그릇이 조금이나마 좀 커지기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런 어떤 변화 과정 중에 팀이 조금씩 성장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묻는다면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사업을 이제 해나가고 있고, 제 스폰서가 좀 그런 방향 제시를 해주셨고, 그런 방향으로 파트너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상처 많이 받죠. 네. 안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반응, 어떤 결과,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데,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람으로부터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들이 사실은 저는 10밖에 주지 않았는데 50, 100의 애정을 주는 파트너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은 분이었고, 저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애정이 넘치는 파트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파트너로부터 또 치유를 받았어요. 내가 치유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저희 부부는 그런 파트너들이 하나둘씩 일어남으로써 사업을 해나가면서 생겼던 어떤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바뀌게 되고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다. 당장은 내 옆에 없을지 몰라도 사업을 해나가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정말 멋진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팀 안에서 성장시키면서 해나갈 수 있는 멋진 사업. 그게 저희 부부가 내린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이고요. 요즘은 초기에는 정말 부부싸움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뭔가 이렇게 사업이 정책이 되고 더딜 때 이제 누가 일대를 더 많이 리크루팅을 했느니, 너 내가 콜드해가지고 여기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 생긴 거잖아. 그러면 야, 데모는 누가 많이 했니? 이런 걸로 이제 막 싸웠죠.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래도 무슨 그러지는 않네요.
부부가 진짜 근데 하나 잘한 건 손 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사무실 들어갈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미소를 짓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참 서로 너무 격려해주고 여기 오면서도 제가 나 저기 이 리더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 잘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오빠가 세계 최고라고 강의 제일 잘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런 격려를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게 되죠. 서로 우리가 참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 참 잘했다. 특히 저희 와이프 더 멋진 강사예요. 강의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 소문이 여기 영남까지는 안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저기 에이스 그룹 가서 또 뚜껑 날리고 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되게 여기는 게 저랑 함께 사업을 하는 인생의 동반자의 와이프의 성장입니다. 그 아이들 피아노 가르쳤던 정말 인맥 그 친구 6명밖에 없었던 좀 폐쇄적인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사실은 더 격한 변화와 성장을 해냈고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을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뉴스킨 하기 전에는 남과 비교당하고 경쟁하면서 살아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그 사람이랑 비교당하고 나도 스스로 비교를 하다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나 믿음이 떨어진 채로 살아오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핀업을 하고 리더로 인정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린 파트너들에 대한 어떤 파트너들로부터 그런 어떤 애정을 받고 이러면서 정말 엄청나게 자존심이 회복되고 우리 그래도 최고는 아니지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서로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렇게 따라주는 이제 파트너들이고요. 불을 끄지 마세요. 저희 이제 PE 달성했을 때 파트너들 중에 노래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축하송을 불러준 거예요. 볼륨은 좀 높여주셔도 돼요. 저희 그룹, 또 저희 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들이고요. 뭐 다들 하고 계신 거지만, 뭐 그룹 미팅, 아침 미팅, 투자 미팅, 그리고 리더스쿨, 독서 미팅, 팀별 트레이닝, 카운셀링. 사실은 이런 틀은 뭐 어느 그룹이나 다 거의 동일하고 비슷하죠. 근데 그 안에서 결국
파트너들이 어떤 리더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하길 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똑같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팀을 키우려고 발버둥을 쳤을 때, 아까 제가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인식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마음을 통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니까 미팅 하나하나가 열정적이 되고, 그리고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미팅들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PA가 되고, 그리고 첫 팀메이트 트립을 지난 5월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그때 이제 그 모나코 전후로에서 총 15일을 다녀왔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고 뭐 석세스 트립도 여러 번 갔지만 살면서 15일 동안 여행 간 적이 없어서, 야, 15일 동안 우리가 시스템 비워둬도 괜찮은가 싶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저희가 없으니까 더 열정적이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영상 1분짜리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스페인 둘째 날입니다. 베니스, 바르셀로나, 모나코, 로마 이렇게 이제 다녀왔는데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또 함께 동행했던 현지라인의 이제 박모세, 박윤정 사장님 커플이었는데요. 또 박모세 사장님이 이제 그 관광경영학과 출신이라 모든 또 스케줄을 자기가 이렇게 미리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그냥 몸만 따라가가지고 너무 이제 좋았던 트립이었는데요. 참 첫 팀메이트 트립, 여행도 참 좋았지만 그 본사가 주관한 세션에서 기라성 같은 정말 글로벌 리더들을 만나면서 또 한 번 또 저의 인식이 확장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참 우리가 너무 아주 우물한 개구리구나. 네. 한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파워풀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리더들을 보면서 정말 저희 또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꿈도 커졌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기시모토 사장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현재 연세가 90이 넘으세요. 근데 허리 꿇어지지 않고 꼿꼿 하시더라고요. 90이 넘었는데도 팀메이트 트립을 참석하셔서 지금도 무언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경험한 팀메이트 트립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 목표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를 넘어서서 같은 그룹에서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형제 라인들까지 우리가 좋은 자극을 줘서 함께 이 트립을 참석을 하고 이런 세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좋은 자극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이제 먹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사업의 비전을 알려드리면 좋은 것 같은데 전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랬었죠. 마치 이 나무를 올라가면 1억을 드리겠다라고 하면 여기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근데 가만 보시면 나뭇가지가 없어요.
오히려 초기 포기하면 나은데 잘 올라가다가 저 꼭대기에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나보다 먼저 이 나무를 올라가고 있는 이 선배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안정장비 착용하고 올라오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준다.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결과를 낸 수많은 선배 리더들이 그러한 고민을 다 이미 해결해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능숙해지다 보면 즐기게 되는 게 이 사업의 원리죠. 일대 스폰서이신 정영모 김문주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이 제2대 스폰서 천동희 사장님, 그리고 여기 고운 한복을 입으신 분이 3대 스폰서인 천섭희 사장님이시죠. 뭐 다들 이제 아실 텐데요. 네. 제 1대 스폰서랑 천동희 사장님은 중학교 동창 사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천동희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 사업은 열정적인 파트너와 함께 성공하는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중학교 동창인 정영모 사장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 세 명이 나이가 같죠. 네. 그 두 분은 500만 장자잖아요. 네.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두 분이 갖지 못한 풍성한 머리털과 180이 넘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수를 치시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스폰서들의 도움으로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또 여기 앉아 계신 선배 리더들의 도움과 영향력으로 사실 저라는 사람의 결과가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하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 2, 3분 더 오버해도 괜찮나요? 네. 또 마지막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룬 여러 명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에게 그 자신의 장애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제가 생각하는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꿈이 없는 게 좀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나약함이 사실은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 정말 아무런 장점이 없는데 딱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그릿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끈기, 집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순간적인 어떤 열정, 그게 사실은 진짜 열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시도를 했다가 뭔가 실패를 해도 다시 재도전하는, 계속 끈기 있게 몇 년간 지속하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열정,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저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 부족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절대 이 사업에 대한 꿈과 희망,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이 그릿을 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